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에 중국은 물론 일본도 극도의 불안과 질투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핵무기 보유에 관해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여러 차례 공개해 일본과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000톤급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공개에 이어서 곧바로 SLBM 발사 기술력 획득은 물론 사거리 5,000km 탄도 중량 9톤급인 새로운 현무 미사일과 300톤급 엔진 추력을 가진 누리호 로켓까지 단 3년 만에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을 무서울 정도로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군사 전문가들 말고도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 역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미사일 기술력에 관해 단순히 겉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공개한 최첨단 기술 체계들이 모두 핵무기와 연관되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핵잠수함과 핵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NA 싱크탱크 전략가들은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모두 연결시켜 본 결과 핵무장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한국의 핵무기 검토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이 대한민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만 중국의 태평양 진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은 정기적으로 국방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 대전략 외교연구도 함께 수행합니다. 정책 제안 성격의 이 보고서는 핵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와 특수전 사령부 등 실제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장교 4명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긴급사태 발발 시 미국은 특별히 선정된 태평양 또는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과 전략 핵무기 전술핵을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을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새롭게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과의 핵공유 협정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미국의 국방대학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미 ICBM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핵에는 핵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위협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고서 내용에서 핵 공유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증강 상세 및 영향력 차단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이런 제안을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을 보였는데요. 제임스 이너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에게 매우 이득이 되는 도발이라면서 미국이 한국과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미 핵공유에 대해 한국 정부 관리들과 논의한 적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또다시 밝혔는데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발을 근본적으로 단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핵무기 균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인데요.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바라면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을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 미사일이 등장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중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압도적인 화력을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것인데요.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산 안창호함은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관 6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관계자는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이 콜드런치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라며 콜드런치란 탄도미사일이
물속 잠수함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 수직으로 사출하면 수면 위에서 엔진을 점화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핵무기 개발의 핵심 요소인데요. 탑승 인원은 기존과 비교해 크기가 2배 이상 커졌고 수중 잠수 기간도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SLBM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보단 핵탄두 탑재가 가장 어울립니다. 대한민국이 핵미사일 발사용 SLBM 잠수함에 미리 염두에 둔 계획이라는 평가인데요. 보통 SLBM은 핵탄두에 사용되는 무기로 선제 공격을 받는 순간 수중에 비밀리에 운항 중이던 잠수함에서 SLBM으로 핵 보복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비로소 SLBM 미사일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비핵화 국가가 핵탄두를 장악하는 방법은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핵공유 협정이 유일합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에 소속된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다시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해군의 4,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될 현무 SLBM 미사일이 핵미사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미국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등 핵 무기 앞에 직면한 한국에게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에 맞서는 최전방에 서 있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동맹국인 한국을 지켜주기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독자 핵무장이 진행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데릴 프레스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한 근거로 NPT 10조를 내세웠는데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비상사태 시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놀라운 답변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UN 안보리에서 자국을 대변해줄 동맹국들이 있다면 한국이 핵보유로 외교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횡포를 부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국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중국이 혼자서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봐야 다수결로 인해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만약 중국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 못하면 독자 제재를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심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고 제니퍼 린드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민폐국가로 등극한 중국을 거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인 핵무장을 대한민국이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잠수함에서 발사할 현무 미사일은 8톤급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며 일본과 중국 전역을 타깃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졌고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가장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